더 이상 국민들이 못 참습니다 이제는. 근데 막판에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이제 그 국민의힘 또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막 터져 나왔잖아요. 특히 그 3차 토론에 관련된 후폭풍은 지금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그 신 변호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준석 후보 5시 20분 기자회견 예측한 영상이 막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깜짝 놀랐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아니 내 머릿속에 이준석이네. 완전 빙의 된. 빙의. 제가 가장 모욕적이었던 말은 네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신인규 대피설까지 나와가지고 신인규 대피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말씀.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 지난 27일이죠.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의 바바리맨 수준의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행위에 대한 반성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냥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 정말 제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 또 그 이후로도 기자회견을 거의 1일 기자회견 하듯이 계속 말장난으로 이어가길래 그날 금요일인데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오전 내내 방송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홍사훈 쇼를 나갔는데 기자회견이 5시 20분에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홍사훈 쇼가 4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4시에 하니까 제가 한 1시간 남았는데 무슨 얘기할지를 내가 미리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어차피 이준석 후보의 그 말장난은 알고리즘이 익히니까 제 방송 보고 미리 기사 써놓으시면 속보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100%는 아니고 거의 그냥 흐름을 좀 맞춰가지고 아니, 순서가 맞아가지고 YS 대통령 얘기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이준석 후보의 뇌구조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 YS 서사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지속적으로 탈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사의 연장선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제명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모티브를 또 YS로부터 가져올 것이고 그 YS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가택연금 됐을 때 군인들 앞에 세워놓고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민주주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두환이가 와도 내 마음과 양심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명언하는 게 또 촬영이 돼서 우리가 많이 봤던 영상인데 이준석 후보가 계엄 때도 담 안 넘었잖아요. 그 시끄러 임마 했던 그 영상에도 앞부분을 보면 그 하급 직원들 경찰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거의 욕설 비슷하게 위 상관들을 뭐 비읍시옷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막 욕설도 섞어서 발언을 해요. 그래서 너무 둘이 다른데 그러니까 YS의 표현과 메시지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너무 다른데 역시 이거 끌어다 쓸 것이다. 남의 논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듯이. 제 논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YS 언급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 했는데 순서까지 똑같이 해버리니까 제가 오히려 대민하겠냐고. 네가 써줬지. 근데 저보고 저 교회 다니는데 전 봐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자꾸 로또 번호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곤란하다. 전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로또 번호 저 몰라요. 로또 안 해요. 저는. 잘 몰라요. 로또도 안 한다. 저한테 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그 서사만 탈취를 해서 이용을 해먹는 거잖아요. 얄팍해요. 네,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게 왜냐하면 정치인이 본인의 이야기는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묵직한 한마디가 나오는 거고 그게 과거에 정치 인사들과 교집합이 있으면 울림을 주는 건데 딱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수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지. 나도 비슷하니까 앞에서 큰 소리 좀 한번 내봐야지. 내가 바로 YS야. 내가 그 정신을 승계하는 거야. 승계하는 사람이면 넘었어야죠. 그때 시끄러 임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넘을 때 집에 가서 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선에 취재 편의점에서 그때 그 3차 토론회를 봤는데 대단히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누구한테 뭘 묻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양지열 변호사는 마찬가지라서 내가 몰랐던 후보의 무슨 발언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안 돼. 성인지 감수성을 물었을 뿐인데 그냥
표현 수위만 과했을 뿐이야. 그게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뭔 소리냐. 그랬더니 말을 딱 바꾸더라고요. 검증인데 뭐가 문제야. 이거 얻어 걸린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자기가 공소장 못 받다는 건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증하는데 그냥 수위만 높았을 뿐이지 왜 문제 삼는 거냐. 정말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이야. 처벌받았잖아요. 네. 잘못했다고 사과하잖아요. 자기는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그 후폭풍에 있을 때 사과 안 하더라고요. 언론이 무슨 속보로 사과했다고 했는데 전체 맥락을 봤더니 아유 불편했던 거 저 알아요.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날 저를 향해서 집단인치 가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영상 싹 다 내려라고 무고죄로 무고죄로 걸겠다고 사실상 겁박했어요. 그리고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날 사과를 누구한테 합니까? 당원한테 하는 거예요. 네. 탈당 러시다 뭐다 실망했다는 당원들이 있으니까 쫀 거죠. 그냥 본인이 이런 행태를 하는 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라는 민주화 유신 때 그러면서 유신을 딱 덮어씌워요. 민주당이 되면 유신이다. 나를 제명한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입법 발의한 그 징계안 올린 의원들 명단을 봤어요. 21명. 대표 발의는 진보당이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4명 이름 올렸고 거의 대부분이 뭐 예. 조국혁신당 그런 다른 당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되게 능하구나. 교활하구나. 근데 이제 시민들이 그걸 알아버렸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아니 근데 들었어요. 이준석 후보의 논리를 제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안 비틀고. 네. 저는 안 비틀고.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에프킬라 뿌리면은 바퀴벌레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 수개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고 파면당했잖아요. 그 우리가 보복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법을 어기면 책임받는 게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신 독재가 튀어나오고 민주당이 독재를 해서 본인을 마치 YS처럼 핍박한다는 서사로 이걸 또 트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냐? 자 검조논법이라고 검찰과 조선일보식 논법을 아주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 프레임은 그럼 민주당이 시켰어요? 그 발언 하라고 써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나온 건 이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바바리맨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네. 바바리맨이 밖에서 하면요 공연 음란죄예요.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서 쓰면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아요. 근데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망각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영향력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비판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도구화인데 뭘 도구화했냐. 이재명 후보 아들 당연히 검증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검증해야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면 돼요. 자기 시간 써서 이재명 그렇죠. 후보님 아드님이 약식 얼마 나왔는데 이거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왜 자식 이거 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권영국 후보의 말을 빌려가지고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한번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겼다라는 또 유치한 논리를 또 거기다 덮어 씌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성의 신체 그걸 활용하는 진짜 이용하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화 어떤 객체들에 대한 상대에 대한 도구화를 하는 인식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전 국민 앞에서. 근데 마지막 더 절망은 그 문제점을 지금 따박따박 묻고 있고 국민들은 일단 불쾌감에 잠이 안 오는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건 누굴 떠올리느냐? 윤석열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오늘 처음 만듭니다. 윤석열스러운 거예요. 네, 40대 윤석열 딱 그렇죠. 그렇게 규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 검사스럽다에 네. 이제 좀 더 세비라해서 잘못해도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고 개사과하는 사람들을 이제 윤석열스럽다. 네. 근데 윤석열스러운 짓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스럽게 살다가 파면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제명이고 네. 정치적으로는 제명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심판받을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거기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말장난을 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이제는 정치인 이준석의 수명이 좀 다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